좋아요, 구독. 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펀더멘탈 두산 밥켓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들어갑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금방 이제 아실 텐데 이 녹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나 싶더니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HBM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HBM이나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니면 DDR5 이런 얘기 나올 때 계속 관련주로 이렇게 뜹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오사트라고 해가지고 외주 물량 테스트나 이런 거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메모리 업체들은 금년에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좀 오히려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HBM 쪽으로 계속 투자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DDR4나 DDR5 이쪽은 지출을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여놓고 HBM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DDR5나 이런 쪽이 이제 수요가 좋아지고 생산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후공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외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외주를 바로 이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받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뭐 적자가 나는 법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이 베트남에서 지금 1공장을 풀로 가동을 했고 2공장도 이제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베트남 쪽에서 벌써 실적이 거의 더블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실적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뭔가 좀 가동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마이크론 주가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베스터 증권입니다. 이베스터 증권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의 이쪽 비나 이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수주하고 이 공장이 가동돼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거다.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4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쪽도 가동률이 올라갈 거다. 메모리 쪽이 가동이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 물량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별도 기준으로 이 회사는 또 삼성전자 AP 이쪽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도 좀 매출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를 최근에 상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이쪽은 후공정 캐파 전환의 낙수 효과, 물이 넘친다는 거죠. 자기들이 다 처리를 못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24년 영업이익률 마진 개선폭이 5.7%포인트나 개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보시면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댔죠. 그래서 크게 재미가 없는 이런 국면이다가 어제 마침내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요. 어제 누가 샀나 이렇게 봤더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셈이 됐죠. 어쨌든 좀 주시해야 될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율 상당히 높죠. 2.9%.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평균이 0.4%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높은 이런 현상이고 최근에도 이렇게 뭐 시장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130만 주, 140만 주 육박하는 이런 공매 잔고가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 제가 계속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공매 잔고 말씀드릴 때 차트들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하나마이크론 같은 느낌이 아니고 전체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가는 모양인데 하나마이크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 환매수가 숏커버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역사적 밸류밴드로 봤을 때는 상단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에 와 있죠. 그러나 이제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다. 주가가 좀 먼저 간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를 안 하셔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12.2배입니다.
다른 후공정 업체보다 상당히 싸죠. 그러니까 꼭 뭘 하나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좀 싼 업체 하나마이크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16% 정도 남아있다고 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하나마이크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두산 밥캣입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캐터필러 이렇게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주가가 이래다가 쭉 내려왔었죠. 최근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캐터필러가 그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3%, 3.9%대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1%포인트 정도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만 떨어졌을까요? 30년 미국 모기지 금리도 0.9%포인트 확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주택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 6점 몇 %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주가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캐터필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같이 그 미국에서 같이 매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바로 두산 밥캣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터필러의 반등과 두산 밥캣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점을 좀 착안해서 제가 오늘 골라와 봤습니다. DS투자증권입니다.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생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4년은 EPS가 전년 대비 한 15%좀 내려갈 겁니다. 23년이 기고효과, 그러니까 베이스 이펙트가 상당히 높은 거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런 거 정상화를 생각해도 지금은 주가는 저평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S투자증권은 지금 저평가 상태니까 좀 싸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북미 건설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미국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장들을 계속 이렇게 짓게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설비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인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도 잘 안 내려오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기계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성 24년에 좀 내려갑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는 거지 완전히 피크아웃 해가지고 아주 악화되는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성을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쭉 내려와서 관심들이 없었죠. 그런데 주가가 탁 뜬 거는 바로 캐터필러 주가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이 사흘째 지금 사고 있어요. 기관이 왜 이렇게 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죠. 기관이 사면서 고개를 조금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식 제가 펀더멘탈을 왜 가져왔을까요? 싸기 때문입니다. 자, 공매장고율 0.002%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매장고 없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들어온다 그러면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중앙 정도 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조금 싸지도 높지도 않은 이런 밸류 밴드지만 높을 때는 여기까지도 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인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죠.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5.9배. 다른 건설기계 회사들보다는 조금은 높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평균 얼마입니까? 10배 정도 됩니다. 5.9배는 상당히 싼 수준이 맞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두산 밥캣 41% 정도 남았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41%, 51%, 54%, 56%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30%, 25% 정도는 좀 잘라내고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빨리 이렇게 적응을 잘 안 하고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다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한 25% 한다고 뺀다고 쳐도 여기서부터 한 15%, 20%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어떻게 지금 저평가 상태인 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나 마이크론, 펀더멘탈, 두산 밥캣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